안녕하십니까. 화학물질관리법 현장 직원을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해설을 맡게 된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오세영 과장입니다. 이번 강의는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영업자가 준수한 사항을 현장 직원들에게 쉽게 설명한 강의입니다. 강의는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고요. 강의는 각 15분 내로 제작됐습니다. 자, 그러면 목차를 보겠습니다. 이번 1부에서는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기준, 취급자 개인보호장구 착용, 유해물질 자체 점검 대장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나머지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은 2부에서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기준입니다. 유해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 시 시국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 관련된 법규는 법 제13조 및 24조입니다. 아래는 지금 벌칙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벌칙으로서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행정처분으로는 법 제13조 2항 개선명령, 2차 경고, 영업정지 15일, 4차 영업정지 1개월 되어 있고요. 그 밖에 취급 기준 위반하는 경우는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4차 영업정지 5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 유해물질의 취급 기준과 별표 5, 유해물질 취급 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별표 1, 유해물질의 취급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표 1, 유해물질 취급 기준은 총 운반, 취급시설 적정 유지관리, 상하차 및 용기 포장, 보관 저장, 화학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구성되어 있는 항목들을 한번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취급시설 적정 유지관리 부분에서는 방류벽 집수시설 및 집수조, 접지시설, 샤워시설 또는 세안시설을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폐기물 처리했을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상에 적절하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반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으로 운반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약을 제외하고는 우편 또는 택배를 금지하고 있고요. 운반 시에는 화물칸 이송, 덮개 설치, 반응성 물질 혼합적재 금지,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해물질을 상차, 하차 및 용기 포장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용기는 사용 후에 밀봉하셔야 합니다. 뚜껑을 처리해서 밀봉 처리를 꼭 하셔야 되고요. 취급, 저장, 적재, 입출고 중 내용물이 환경에 유출되지 않도록 꼭 포장하셔야 됩니다. 용기는 적당한 재질 및 두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화학사고 예방 관련된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경우는 화재 폭발 및 등 열, 스파크, 불꽃, 점화원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또한 고체 유황물질을 호퍼 등을 낙하시킬 때는 거리를 최소화시키고요. 국소 배기 장치로 비산되는 걸 방지하셔야 됩니다. 밀폐 공간 내에서는 유독가스 및 산소 결핍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음식물, 음료, 섭취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별표 1 유해물질 취급 기준 안에서도요. 저희 시설 기준, 저희 검사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사와 관련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류벽 집수시설 및 집수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실내외 저장 보관시설 그리고 또한 제조사용시설에도 아마 나와 있습니다. 집수 설비는 샤워시설 또는 세안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운방, 운송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설에 동일하고요. 또한 그 화재 등 열, 스파크, 불꽃, 점화원 제거 관련된 것들은 운반, 운송을 제외한 전 시설에서 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보호 장구는 전 시설이죠. 모든 시설에 대해서 개인보호 장구를 꼭 비치하셔야죠. 적절한 거는. 이거는 제가 다음 강의 때 또 설명해 드릴기 때문에 이거는 자세히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물칸 이송, 덮개 설치, 반응성 물질 혼합적재 금지는 운반 시설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별표 1에도 유해물질 취급시설 기준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시에는 별표 1 위반, 별표 5 위반, 또 한 가지 취급시설 검사의 부적합 사항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현장 직원분들은 꼭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나와 있는데요. 법
14조 시행규칙 구조는 여기에 대한 착용과 착용해야 되는 환경, 어떨 때 착용해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펴볼까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됩니다. 이걸 또 위반 시에는 벌칙으로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정처분으로는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4차 영업정지 5일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해물질 취급하는 할 때 착용해야 되는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14조에서는 총 4가지에 대한 사항에서는 꼭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된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액체 유해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한 우려가 있는 경우, 고체 상태의 유해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의 체류하거나 비산한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시행규칙에 구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러면 개인보호장구는 어떠한 것을 비춰야 되는 것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사고대비 물질에 대한 부분을만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고시 사항들은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전원고시 제 2007-7호에 보면은 사고대비 물질에 대한 부분들의 개인 보호 장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건 꼭 준수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사고대비 물질이 아닌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고대비 물질 이외의 개인 보호 장구의 종류 및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범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보호과 안전 인증 고시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무엇이냐? MSDS에 있는 사항을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지 않는 것들은 먼저는 사고대비 물질의 경우 같은 경우는 화학물질 안전원고시를 따르고 사고대비 물질 위의 개인보호 장구는 MSDS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지금 환경부 영으로 정한 사항 한번 살펴볼까요? 시행규칙 제9조입니다. 아까 전에 액체, 기체, 고체에 대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세분화된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죠. 실험실 등 실내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유해물질을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 3. 유해물질을 하역 적재하는 경우, 그렇죠. 저희가 탱크로리에서 하역하거나 적재할 때는 무조건 운전자, 취급자, 감독자들은 개인보호 장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눈이나 피부 등의 자극성이 있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5. 유해물질 취급 시설에 대한 정비 보수 작업. 이건 정비 보수 작업은 또 다른 강의 내용 중 하나 있죠. 도급 신고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개인 보호 장구를 꼭 착용해야 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1호부터 5호까지 해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들은 환경부 장관이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개인 보호 장구에 대해서 착용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유해물질 취급시설 자체 점검 대장입니다. 아마 현장 직원분들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주 1회 주기적으로 계속 작성하고 계시죠?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자세히 또 드리겠습니다. 유해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 비치해야 됩니다. 법 제26조 1항에 써져 있습니다. 벌칙으로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행정처분으로서는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식은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서 유해물질 취급 시설 자체 점검 대장 양식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 점검 대장 쓰고 계시는데 많이 들어온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시설이 허가증에 저장 시설이 20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개를 다 해야 되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장에서는 20개는 너무 양이 많은데요. 예. 지금 이거는 원래 저희가 보수적으로는 다 20개를 다 작성해 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마 인허가 기간 다시 질문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류벽이 같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작성을 하셔도 크게 무관하실 겁니다. 다만 그 자체 점검 대장 쓰실 때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좀 자세하게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류벽 안에 10개의 저장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음, 한 장으로 쓰셨어요. 예를 들어서 한 장으로 쓰셨는데 그 안에 도대체 어떤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G 뭐 이렇게 10개 있는 모든 시설들이 다 유독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독물이 어떤 시설들이 있다는 걸 조금 명확하게 좀 쓰셔야 되고, 또한 작성 시에는 사업장에서는 이게 그 다 문제가 없다고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그렇게 굳이 꼭 문제가 없다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 자체 점검을 하셨을 때 확인되는 사항들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실제 그리고 또한 조치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현실과 맞게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점검 시간입니다. 가끔씩 제가 그 지도 점검을 참관할 때 보면 자체 점검 대장에 점검 시간이 쓰여 있는데 시간이 너무 터무니없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장 시설이 아까처럼 뭐 방류병에 10개가 들어있어 한 장 쓰셨는데 10분 만에 모든 걸 다 점검하셨다는 이런 사례도 있고요.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는 여러 장을 쓰시는데 동시간대에 점검을 하셨다라고 지금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또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번 교육 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자체 점검 대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체 점검 대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되어 있고요. 이 지금 추가로 되어 있는 거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추가로 작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쓰셨던 양식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2022년 2월 18일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그때부터는 이 추가 항목인 이 부분들을 꼭 참고 항목이 추가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점검 대장도 바꿔야 된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썼거든요. 그러면 간단히 자체 점검 대장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체 점검 대장은 유해물질의 이송, 배관, 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 누출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고요. 고체 상태의 유해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해야 되고, 액체, 기체 상태의 유해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관 용기의 파손, 부식, 탱크로리의 트레일러 등 유해물질의 운반 장비의 부식, 손상, 노후화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 밖에 환경부 영어로 정하는 유해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야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반영된 사항 한번 볼까요? 방류벽 트렌치, 도랑 형식의 배수 설비 등 액체 유해물질의 누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 시설의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를 여부를 꼭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취급 기준, 그 다음에 별표 5 기준, 자체 점검 대장까지 계속 연결되는 하나의 방류벽 트렌치 부분의 시설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부 순서를 지금 한 13분 정도에 마쳤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끝나고 꼭 2부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